아그들아, 1등급 받으러 진실의 방에 가자. 전국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고등학교 1학년들, 올림푸스 독해 유닛 13에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단어 테스트부터 먼저 스스로 해보고 그 다음에 내 문법 설명 듣고 리딩 부분을 들어가기 바란다. 지금 여기 올려놨는 부분에 단어 테스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해야 돼. 완벽하지 않으면 다시 치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20번까지 되어 있지. 확실하게 테스트를 해라. 문장 삽입, 수능 어널리시스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하겠는데, 이 지문이 만약에 기말고사에 포함되면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다. 나는 반드시 나오는 것을 필출이라 그러는데 필출 한 500% 잡는다. 반드시 이 지문 시험에 낼 거다, 선생님들이. 자, 문법을 분석하는 거는 박스부터 그냥 순서대로 쭉 내려간다. 첫 번째 박스 안에 보면 living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올 거야. 이거 동명사거든. 동명사 주어예요. 쭉 가봅니다. 여기서 문장을 일단 끊어주면서 해석할 때 requires가 동사예요.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거든. require,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죠. 그 다음에 require이라는 단어가 타동사거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오는데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아요. require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챙기라. 주어 다음에 require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to 부정사. 이 구조도 아주 많이 나오지. 에스크로 바꿔도 되거든. 챙겨주기 바라요. 주어는 목적어가 동사로 요청하다, 요구하다. restrain, 억제하다라는 단어지. 억누르다, 억제하다. suppress라는 단어도 억제하다죠. curve라는 단어 있죠. 잘 챙겨. 정말 유명한 단어야.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서 보면 A번에 정답이 be viewed거든. can, as란 말이야. 앞부분에서도 강의를 했다. A를 B로 여기다 표현했지. 다시 한번 더 정리한다. regard A as B, view A as B, count A as B, see A as B, think of A as B. 다음에 consider A as B, look upon A as B.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뜻이야.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정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머리에 암기해두기 바라고. 지금 여기 적힌 구조가 수동태로 바뀌면 A, B, PP, as B가 되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can be viewed as가 수동태로 바뀐 구조지, 이게. 이해가죠? 그래서 뭐뭐로 여겨질 수 있다. 이렇게 챙기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is라는 동사 있지. 동사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무조건 주어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중학교 1학년 영어고 조금 동사하고 주어가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 그럴 때 주어를 찾으라고. 여기서 competition이 주어거든. 그래서 is가 동사가 되는 거야. 이걸 R을 쓰면 안 되죠. 아주 우스운 문법이지만 주의해라. 문법이 약한 학생들,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이거조차도 틀리는 학생이 많아. 그 다음에 way라는 단어는 계속 반복되는 문법이어서 to 부정사가 뒤에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물론 over ing를 써도 돼. over winning 써도 돼. 해석할 때는 이렇게 수식하면서 해석하면 된다고. 알겠죠?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이기는 한 가지 방법,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이 search라는 단어는, search는 명사와 굉장히 친숙하다. search 플러스 명사가 많이 쓰이거든? 나중에 독해 나올 때마다 한번 자세히 관찰하면서 느껴보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is가 동사죠.
역시 R은 아닙니다. 앞에 contest가 주어 아니거든. one way 이 부분이 주어거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중요한 것도 가르쳐줄게. 함정문법 있지. 이거 함정문법이야. 내가 분명히 말해서 함정문법. 요거. 텐더 투 부정사 알지? 동사는 경량이 있다. 근데 텐더가 명사로 바뀌면 텐던시가 되잖아. 그렇게 되더라도 뒤에 투 부정사는 따라 나와.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선생님이 함정을 파놓는다. 그러면 aggressing스 놓겠죠. 이렇게 동명사로 쓰면 안 됩니다. 투 부정사예요. 또 하나는 aggressions스 놓겠지. 틀린다. 분명히 안 되는 거 이야기해서 이 문법 내가 별표 칠 거야. 그 다음 others 앞에 더가 없어요. 아주 유치하지만 더를 붙이면 the others는 정해진 나머지야. 나머지들 다를 말해. 근데 others는 막연한 나머지야. 알겠지? 다음 박스는 3번이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being aggressive 이 부분도 중요하잖아. 내가 다 무조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거야. 자, 이런 말 들어봤지? 위에 적어볼게. 여기 적어볼게. 우리가 to 플러스 동사 또는 동사의 ing 있잖아. 그냥 동사의 ing 붙으면 현재 분사 아니면 동명사잖아. 현재 분사다. 아니면 동명사다. 모양 자체 이름이 이건 to 부정사예요. 그런데 동사하고 결합되면 상관이 없는데 형용사나 만약에 명사를 부정사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be를 쓰라고. be. 그리고 앞에다가 뭘 붙이냐? to를 붙이면 돼. 그럼 뭐 to be 형용사, to be 명사가 돼가 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동명사나 분사를 만들고 싶어. 형용사나 명사를. 그러면 앞에다가 be를 써놓고 그 다음 뭘 붙이죠? ing를 붙이면 돼요. 이렇게. 그럼 being 형용사, being 명사가 되지. 그럼 이거는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가 되죠. 문장의 자리에 따라 가지고 문장 속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겠지. 다시 내려와봐. 이 문장은 이 맨 뒤에 보면 여기 is라는 동사가 보일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aggressive가 공격적인이라는 형용사잖아. 이거를 be를 써가지고 ing를 맞춰서 주어로 만든다고.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 내가 위에 설명했는 문법을 이해를 하고 이걸 보면 조금 더 수월할 거야. 다음, 여기서도 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in response to라는 표현은 그냥 암기를 해버려.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암기를 해버리라고. provocation. 무조건 외워야 돼. 도발이야, 도발. 알았어요? every 다음에 단수명사죠, 단수명사. 여기 S 붙여 가지 마세요. 다음, 이 is를 R로 쓰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내가 다 지적해 줄 거야. 그 다음에, is definitely not adaptive. 자, 이거 ly 꼭 조심해야 돼. 이거는 부사야. ly 빼지 마. adaptive란 단어가 형용사예요. 그리고 보어야. is에 대한 adaptive가 형용사 보어란 말이야. definitely ly 정확하게 붙여놔. 이걸 definite 하면 틀리는 거야. 그리고 greatly에도 이 ly 떼지 마세요. can, greatly라는 단어가 disrupt라는 동사를 쓰시게. 조동사라면 동사 원형이잖아. 중간에 부사 들어가서 동사 꾸민단 말이야. disrupt. 무엇을 방해하다. 알겠어요? 그리고 방해하다는 수거는 내가 밑에 하나 적어볼게. 왜 interfere with라는 표현이 있지. 무엇을 방해하다. 기억해두자. 바꿔도 되니까 disrupt. disrupt는 타동사, interfere는 자동사. 그래서 with가 와야 돼. 다음 for this reason 이거는 이따가 해석할 때 다시 잡아주면 되는 거고. it 가져옵니다. 그 다음 clearly 형용사보 분명한 명확한. 그럼 대절 여기서부터 진주어가 되거든. 근데 대선 당연히 접속사가 된단 말이야. 이리제 형용사 대절 가조 진주어 구문인데 we possess effective internal mechanisms for restraining. 자, for라는 단어가 전치사지. restraining은 동명사잖아.
restrain은 억제하다는 단어였죠. anger and obvious aggression. 다음 search는 내가 명사와 친숙하다 그랬죠. 메커니즘즈. 그 다음 be described by 수동태잖아. 뭐뭐에서 설명되다. 됐죠? 그 다음 and 다음에 병렬 잡아. 자, B번의 정답이 refer인데 이 refer 하는 거는 위에 있는 R과 병렬이야. 알겠죠? 그리고 refer to 뭐뭇을 나타내다, 뭐뭇을 지칭하다, 뭐뭇을 언급하다, mention 이런 단어입니다. 병렬 동사는 and, but, or 다음에 밑줄이 딱 꺼져가 나오면 병렬 문제인데 그럴 때는 무조건 병렬을 여러분들이 찍으면 안 돼. 여러분의 감각으로 해석을 해보고 답을 찍어야 돼. 알겠어? 반드시 병렬 문제는 해석해야 돼. 명심해야 돼. 다음에 능력이란 단어지 capacity. 능력 뒤에는 to 부정사가 따라옵니다. ability도 to 부정사, capacity도 to 부정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해석할 때 수식하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중요하다. to regulating ting 틀린다 동명사 안 돼요. to regulate야. capacity to regulate 중요하다고 내가 별표를 3개 쳐줬어. 그 다음 including 모양은 분사인데 기능 자체는 전치사입니다. 그 전치사형 분사라 그래. 분사형 전치사 말 거꾸로 했어요. 분사 형태의 전치사다. 이래가지고 내가 적어줄게. 분사 형태의 전치사다. 그래서 뒤에 목적으로 명사가 옵니다. 개별적으로는 include는 동명사를 쓸 수 있어요. 자, include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온다는 까지 챙겨주면 아주 문법 실력이 많이 향상될 거라고. 그래서 지금 한 10분 넘었어요. 이 긴 시간 동안에 내가 너희들한테 자세히 해주기 위해서 지금 문법을 차근차근 해줬거든. 이번 기말고사에 정말 좋은 성적 받으라고 해주는 거야. 알겠지? 우리 이제 해석하러 넘어가 봐야 되겠지? 너 오늘 해석 잘해라. 나의 악어들아,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하면서 이 박스가 어디에 들어갈지를 한번 찾아보자고. 내가 분명히 지금 강조하는 거는 해석을 정확히 해야 돼. 그리고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시험장 가서 지문을 봤을 때 해석보다도 문제 푸는데 집중할 수 있거든. 철저하게 이해를 해라. 이거 정말 부탁하는 거야. 대충 이해하면 시험장 가서 또 깨지거든. 이번 중간고사 진학생이 있다면 깨졌던 거 정말 반성해야 돼. 왜 정확하게 내가 내용을 해석해서 기억하지 않았을까? 중요한 내용이다. 자, 박스에 보면 on the other hand, 반면에라는 표현이 있지.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일단 왜 단서가 되느냐? 뒤를 해석해 보면 인간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요구를 한다.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종종 요구한다야. 인간 사회 안에서는 함께 살려면 타인한테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잡혀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이 앞에는 이 반면에 때문에 이 앞에는 공격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다,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그리고 반면에 하면서 뒤집어야 되잖아. 그 터닝 포인트를 찾으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줄에 보면은 from an evolutionary 단어 외워야 돼. 별표 친 단어는 중요한 단어야. 암기해라. 내가 별표 친 단어는 낱말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암기하라고. 진화적인 또는 진화론적인 관점 원근법으로부터. 이 단어는 원래 고3 모의고사에 다 나왔어. 이 단어가 둘 다 뜻이 나왔어. 왜나 관점이야. 진화적인 관점으로부터.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 이 내포된 의미는 진화적이란 말은 옛날에 구스기 시대부터 쭉 인간이 진화해 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수많은 포식자를 상대하면서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래야 자손을 번식하고 살 수 있거든. 그러면 인간도 공격 성향을 지녀야 되고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도 공격 성향을 지녀야 자기 개체를 보존할 수 있거든. 이때는 공격성이 정당성이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정해진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느낌 오죠? 진화적인 관점으로부터 공격성이라는 것은 어댑티브 비헤이비어이지. 어댑티브가 적응의 또는 적응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적응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생명체가 사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행동을 얘기해 주셨다는 거야. 적어도 몇몇 상황, 모든 상황이 아니라 몇몇 상황, 특수한 몇몇 상황 속에서는 그 환경 속에 적응할 수 있는 행동으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지. 예를 들어서 매력적인 배우자야. 매력적인은 위에 동의어 다 적어놨으니까 암기하라고 단어 바꿔치기 하면 챙겨야 돼. attractive, charming, engaging, fascinating, winning, enchanting, bewitching이야. 매력적인 그런 배우자를 얻기 위한 그런 경쟁은 종종 치열한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잖아. 그리고 그런 경쟁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공격성을 통한 거야. 안 그러면 자기가 죽거든. against는 뭐뭐에 맞서서 대항하여거든. 잠재적인 경쟁자에 대항하는 공격성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그럼 앞에 내용에서 이번에 그래서 하면 결론 가지. 수컷들에게는 특히 수컷들에게는 다른 개체야 해석할 때 다른 개체들에 대항하여서 공격하는 강한 성향이 can yield beneficial이야 outcome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 긍정적인 측면, 공격성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말해주고 있어. 여기까지는. 근데 나는 지문을 다 읽어봤으니 알잖아. 3번 뒤에 보면 being aggressive to others in response to every provocation is definitely not adaptive 나오잖아. 해석하면 모든 도발에 대한 반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이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적응이 아니라 적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사회적 삶을 방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지 공격적인 그런 공격성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럼 이게 터닝 포인트지. 여기 답이잖아. 왜냐하면 박스에서 반면에 인간 사회에서 조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걸 요구한다는 뜻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공격성이 되면은 사회생활 때 굉장히 힘들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인 거야. 알겠죠? 2번 뒤에 so 문장까지는 앞에 흐름하고 같이 가다가 갑자기 3번 뒤에 문장부터 이야기가 툭 끊어지면서 다른 이야기로 가죠. 이런 게 문장 삽입 문제라고. 알겠어요? 자, 4번에 보면 이런 이유 때문인데 this reason이 의미하는 건 바로 앞 문장이야. 모든 도발에 대한 반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이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적응할 수 없는 것이고 엄청나게 사회생활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it is clear that 분명하다는 거지. 뭐가? 우리 인류가 분노 그리고 명백한 분명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효과적인 내면의 메커니즘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래야 사회생활할 때 남들하고 잘 어울려서 잘 살아갈 수 있거든. 그러한 메커니즘은 셀프 레귤레이션, 자기 규제, 뭔가 규제하고 억제하고 통제해야 돼. 갈로안의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잖아. 이런 용어로 설명되어진다. 그리고 그런 메커니즘이 주어져. 그런 메커니즘은 refer to는 무엇을 나타낸다, 지칭한다거든. 그래서 그 공격을 포함하여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한 많은 측면들을 규제하는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고 가리킨다는 거야. 그런 메커니즘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걸 전반적인 내용은 공격성의 긍정적인 면을 앞부분에 이야기하다가 대조적으로 부정적인 면, 공격성의 부정적인 면도 이야기하는 게 후반부라고. 내가 지금 방금 말한 걸 가지고 주제나 제목으로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공격성은 몇몇 상황에서는 이득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는 억제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격성을 남용하면 사회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라는 이야기라고. 그걸 가지고 주제문, 요약문으로
우리가 또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변형 문제 풀 때 알죠? 그리고 낱말 같은 것도 중요하다. 잘 챙기고 내가 문법 설명했는 문법을 잘 정리해서 서술형으로 잘 한번 여러분들이 요리를 해봐야 돼. 내가 서술형으로 찍어줄 수 있는 문장이 하나 있다면 이 문장이야. 3번 뒤에 문장이지 이거. 이 문장이 있죠. being부터 이 문장이 있지. 이 문장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장이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본다고. 알겠죠? 그리고 위에서 쭉 별표 쳤는 단어들 있지. 이런 단어들은 낱말 문제로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별표를 몇 개 더 쳐주면 여기 regulate라는 이 단어도 낱말 문제로 중요한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별표 쳐는 거 다 외워, 낱말을. 이 낱말이 아닌 반대말이 나오거나 이상한 단어 나오면 틀린 걸로 다 간주해야 돼. 알겠지? 이렇게 해서 올림퍼스 독해의 기본 1의 13강의 수능 어널리시스 지문을 문법 및 내용 정리 해석까지 다 마친다. 열심히 공부해라. 사랑하는 고1들, 이번에는 13강의 1번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분석하겠다. 박스에 보면 make라는 단어가 보일 거다. 5형식 타동사야. you가 목적어, happy가 목적격 보호 형용사다. 이 단어를 가지고 happy를 쓰면 틀린다. 보호 자리는 부사를 쓸 수가 없다. 무조건 형용사만 정답이다. 그 다음 because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오잖아. 그죠? 여기는 because of 할 때 of 쓰면 안 돼요. because of 된 명사가 옵니다. 그리고 박스 밑에 첫 줄에 보면 habit가 선행사가 돼.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꾸미지. 동사 수일치 R이야. 그 다음 대시 주어가 되고 happen은 일형식 자동사야. 그래서 얘는 수동태가 안 돼. 뭐 be happened 이런 영어 표현은 쓸 수가 없다는 거. 다음 조건절이지. 조건절에서 behaviors가 선행사가 된다. that은 역시 주격 관계 대명사로 선행사를 수식하지. 동사는 R이야. 다음 when부터 over까지가 시간 부사절이잖아. 그 다음 주절이 나오지. feel like. 이때 like는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어. 이때는 접속사야.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거든. 자동사, wrong이 형용사 보호. like, look like, feel like 다음에 주어 동사 절이 올 수 있다는 거 챙겨두고. 그 다음 way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 way는 to 부정사와 지나면서 이렇게 수식할 수 있다 그랬지. 물론 overfilling을 써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feel은 이형식 자동사잖아. 그러니까 형용사 보호지. 다음 anything이 선행사지. 선행사가 thing으로 끝나는 단어가 선행사면 관계대명사는 that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that이 주격 관계대명사잖아. 그리고 work라는 단어가 동사로 자동사 일형식이야. 이전에 이때는 work는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한다. work는 뜻이 작동되다도 있고 효과가 있다도 있고 운동하다도 있고 많아. 이전에 효과가 있었던 모든 것이 워저가 틀렸어요. built, 만들어 놓았다. pathways, 경로를 만들어 놓았다. in your brain이야. 여러분의 뇌 안에 하나의 길을 만들어 놓아서 이전에 효과가 있었던 모든 것이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요 주어에 대한 동사가 built야. 타동사고 목적어잖아. 수동태는 타동사의 BPP 수동 형태나 PP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없죠. 그래서 목적어 있기 때문에 built가 정답이다. 다음 위와 어는 동격이야. 우리 모두는 했어요. such 그러한 행복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단 말 나왔지. 여기서 from A to B잖아. from A to B는 둘 다 전치사거든. to가 전치사니까 뒤에는 당연히 exercising ing가 오죠.
스낵킹도 마찬가지야.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개념이거든. 그래서 or 뭐 이런 식으로 놔야 되죠. 다음에 every 다음에 단수명사 오잖아. every happy chemical sport 다음에 is quickly란 단어 부사지. 자, 비동사 다음에 pp잖아. metabolize는 대사작용을 하다. 우리 몸에 신진대사작용을 하다라는 뜻이거든. 수동태란 말이야. 그럴 때 B 플러스 PP 사이에는 도를 수 있는 품사는 부사에 ly 붙죠. 이 부사가 PP를 수식한다라고 보면 돼. 다음에 to get more에서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란 so as to 또는 in order to가 있어.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end up 다음에는 ing 표현이 올 수 있거든. 뜻은 결국 뭐마다 이런 뜻인데 end up, wind up하고 똑같아. overdo가 과용하다잖아. 과용하다. 지나치게 많이 한다. 많이 사용한다는 거거든. 자, to the point of죠. to the point of는 뭐뭐 해질 정도까지 뭐뭐 해질 정도로 또는 정도까지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1번 지문의 문법적인 특징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봤다. 이거를 토대로 너희들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 지문이 썩 머릿속에 와닿진 않을 거야. 해석해봐도. 자, 해석하러 우리는 가볼까? 야, 장희수, 너 오늘 해석 잘해야 돼. 사랑하는 나의 아가들아,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일단 박스 문제이기 때문에 문장 삽입 문제잖아. 안을 잘 분석해 봐야 된다. 자, 일단 단서는 그러나가 있어. 그러나. 그러면 앞에 나온 내용과는 역접 관계고 이 습관들 중에 어떠한 것도 항상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다. 이런 말이거든. 그럼 이 앞에는 이 습관들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습관이 나와야 돼. 그리고 행복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뒤집으면서 이 습관들 중에 어떤 것도 항상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다. 이래 되거든. 이거 해석할 때 앞에 부정어 있잖아. 그럴 때는 처음부터 부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동사에다가 부정을 갖다 붙이면 된다고. 알겠지? 자, because 왜냐하면 여러분의 뇌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미 생략이 보통 돼. 써도 되고 생략도 돼. way는 그런 방식으로 work 작동되지는 않기 때문이란데. 그럼 그런 방식이 뭐냐면 여기서 그런 방식이란 것은 항상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뇌가 작동되진 않아. 항상 행복할 수가 없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죠? 자, 그럼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습관을 가지고 있죠. 어떤 습관이냐면은 survival은 생존이잖아. 그래서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배드는 나쁜인데 의역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은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if부터 해석하면 만약 우리의 뇌가 생존에 이로운이지. 이렇게 되죠. 생존에 이로운 그런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뜻이지.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우리의 뇌가 생존에 이로운 행동을 보상을 해준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왼절이 나오지.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의 두뇌가 생존의 이로운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이겠지. 그죠? 그 다음 when a happy chemical spurt is over 행복감을 주는 화학 물질의 spurt는 분출이야. 이 분출이 끝날 때 you feel like something is wrong.
여러분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게 해석이거든. 결국에는 뭐냐면 화학물질의 분출로 인한 행복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끝이 나잖아. 계속해서 몸 안에서 생리학적으로 행복감을 주는 화학물질이 분출되는 건 아니거든. 그럼 그 어느 시간 되면 다 끝난다고. 그럴 때 뭔가가 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잘못된 느낌의 기분이 들 거란 말이야. 그렇겠죠? 그러면서 You look for a reliable way to feel good again faster. 여러분은 다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믿을 만한 방법을 빠르게 찾는다죠. 빠르게. 빨리 찾아. 이게 인간의 어떤 본능인가 봐. 그러면서 anything that worked before, 이전에 효과가 있었던 또는 성공했던 그런 어떤 것이라도 또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뇌 안에다가 pathway, 경로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성공했으니까. 아, 이전에 뭘 해봤으니 내가 기분이 정말 좋았다. 그럼 그런 게 딱 형성이 되어 있어, 뇌 속에. 됐죠? 그러면서 We all have such happy habits. 우리 모두는 그런 행복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땡땡이죠. 즉 이 말이지. From A to B니까 스낵킹, 간식을 먹는 것에서부터 엑서사이징, 운동을 하는 것까지 그런 행복한 습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은 어떤 일 중간에 간식을 먹으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고. 근데 간식을 먹고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이 오래 가지는 않거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해. 땀을 흘리면서. 굉장히 행복해. 근데 그러고 난 뒤에 한두 시간 지나면 또 그 행복감이 사라지거든. 어쨌든 그런 행복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Whether it's spending or saving, 그것이 낭비든지 절약이든지, partying, 파티를 여는 것이든지, solitude, 고독을 느끼는 것이든지, arguing, 언쟁이나 논쟁을 하는 것이든지, making up, 화해든지 간에 이 말이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까지. Every happy chemical spurt, 모든 행복감을 주는 화학물질의 분출은 빠르게 대사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대사작용을 하게 된다죠. 이게 메타볼라이즈 있죠. 빠르게 대사작용해. 그리고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또다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또 행복을 주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You can end up overdoing a happy habit to the point of unhappiness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불행해질 정도로 행복한 습관을 결국에는 과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또 행복을 찾기 위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러면 이 박스가 들어갈 자리는 지금 덫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여러 가지 습관이 행복하다는 내용이 들어와야 된다 그랬잖아, 내가. 그럼 그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앞에 보면은 간식을 먹는 것에서부터 운동을 하는 것까지 나오고 낭비든지 절약이든지 파티를 여는 것이든지 고독을 느끼는 것이든지 언쟁을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화해를 하는 것이든지 간에 이런 말 나왔거든. 다양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빨리 신진대사되면서 또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해야 된단 말 이어지잖아. 여기서는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다양한 습관들 중에 어떤 것도 항상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의 뇌가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되지 않거든. 이런 말 나오고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이 나온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끝냅니다. 이 글의 제목으로는 생존에 해로운 습관이야. 주제는 사람들은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거든요. 그래서 요약문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주제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습관을 과도하게 행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라든지 생존에 해로운 습관을 과용하는 이유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제나 제목 문제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죠? 내가 했는 말을 잘 기억해야 돼. 그리고 문법은 아까 앞에서 정리했지만 낱말을 조심할 낱말을 내가 잡아줄게요. 두 번째 이제 reward라는 단어 있지. 이 낱말 조심해야 돼. 그리고 여기 is over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신경 써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reliable 이런 단어 있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happy라는 단어, 이 wrong이라는 단어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 happy라는 단어도 조심해야 되고 반이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solitude 이런 단어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고독이란 게 행복과 연결될 수 없다는 이미지가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quickly라는 단어도 slowly 있으면 안 되죠. 빠르게란 말이야.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 overdoing이라는 이 단어 반드시 기억해야 돼. 과용하다라는 단어. 알겠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 이거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서술형이야, 서술형. 암기하라고, 영작. You can end up overdoing a happy habit to the point of unhappiness. 이 부분은 서술형으로서도 출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잘 챙기라고. 그리고 순서 문제도 괜찮죠. 그레이 순서. 그레이 순서는 문장을 끊는 선생님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그레이 순서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이 질문은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줄게. 자, 주제 문제 출제할 수 있죠. 제목 문제 가능성 있죠. 요약문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 가능하죠. 서술형 내가 이야기해 줬지. 그 다음 그의 순서 해줬죠. 낱말 문제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 아마 주제 제목 요약문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쳐봤기 때문에 알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내가 알아라고 이야기하잖아. 알겠어요? 자, 그래서 1번 지문도 끝을 내고 우리는 2번 지문으로 넘어가야 돼. 무죄가 누구냐라 올림푸스 독해 기본원의 2번 지문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해보겠다. 첫 번째 줄에 중간에 보면 over라는 단어 나오지. ing가 나와. 요건 설명해 줄게. 전치사가 나올 때 잘 들어. 이 중요한 법이야.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동명사가 올 수 있지. 동명사. 그리고 명사도 올 수 있지. 둘 다 목적어가 가능해. 일단은. 그런데 이 뒤에 명사가 또 나와 있어. 만약에. 명사가 두 개 다 나와 있으면은 고르는 문제에서는 이 동명사의 동사가 타동사면 이 타동사에 대해서 이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동명사가 맞지. 근데 이 명사는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못 가져오거든. 이런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가 있을 때는 동명사를 선택해야 돼. 알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이야. 지금 여기 보면 creating인데 create가 뭐뭇을 만들어내다 창조하다라는 타동사잖아. 뒤에 목적어 쭉 나오죠. 식물, 동물, 인간의 환경 나오지. 목적어 나오지. 그럼 동명사가 맞는 거야.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creation 틀리죠, 문장이. 왜냐하면 creation 명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가 없거든. 내 말 이해되지? 잘 챙겨 이거. 그럼 두 번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위가 주어, live는 자동사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한 문장인데 앞에 선행사가 인간의 환경이 선행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단어를 한 단어에서 where로 바꿔줄 수 있지. 잘 챙기고 해석할 때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하지 말고 그냥 이 뒤에 부분 완전한 문장을 해석해서 선행사를 바로 수식하듯이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따 해석할 때 내가 다시 보여줄 거라. 그 다음에 이 문장도 중요한 문장이야. 플랜츠가 주어고 지금 can be pp 조동사 플러스 be 플러스 pp 수동태죠. 수동태 문장인데 지금 뒤에 대시 보이지? that 보이고 resist라는 동사가 보이잖아. 저항하다 타동사지. 그럼 이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란 말이야. 그럼 선행사가 앞에 동사밖에 pp밖에 없는데 선행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세 선행사는 플랜츠거든. 이와 같이 주격 관계 대명사와 선행사가 거리가 떨어졌을 때는 이 주격 관계 대명사를 조심해. 왜냐하면 출제하는 입장에서 이걸 what을 쓰고 싶거든. what은 선행사가 없는 거잖아.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 그래서 여기서는 what을 쓰면 틀린다는 거야. 함정 문제지. 그 다음에 플랜츠가 복수잖아. 그래서 resist에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내가 말하는 법 잘 챙겨라. 그 다음에 이 대절 관계되면서 안에 동사의 병렬이 있죠. resist가 동사 하나, use가 동사 둘, produce가 동사 셋. 그래서 동사, and 동사 됐지. 이런 구조로 우리가 봐야 된다. 다음에 이 문법도 중요해. are occurring인데 occur은 뭐니? 발생하다란 자동사야. 자동사인데 이걸 만약에 너희들이 OCCURRED occurred be occurred로 쓰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거든. 알겠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 있다. 발생하다 동의어 있지. 자, occur이라는 단어 있지. arise 있지. take place 있지. happen. 지금 이런 단어들 자동사인데 물론 동의어도 breakout도 있어. 발생하다 일어나다. be 플러스 pp가 안 돼. 수동태가 안 된다고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문법도 중요한 문법. 다음 when it comes to. 자, 이것도 문법이 괜찮아. 이 질문은 미리 말하는데 어법 문제. 자, 어법 문법이지. 어법 서술형 챙겨주라고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된다. to 다음에 improving이잖아. 아까 위에 설명했는 이 to가 전치사야, 전치사. 그럼 improving이란 동명사 맞지? 근데 improve는 자동사, 타동사 다 쓰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뒤에 human자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타동사야. 근데 이 자리에다 improvement를 쓴다? 틀리죠, 당연히. 알겠어? 안 된다. 또 하나는 to가 전치사인데 improving 쓴다. 이걸 improve 쓴다? 동사 원형 쓴다? 부정사로 만들어? 안 된다고. 두 가지야. 이 when it comes to 다음에 improvement도 안 되고 to 부정사처럼 to improve도 안 된다는 거지. 잘 기억해야 돼. 그 다음 이 부분이야. start는 자동사라고 이거. 여기서 이걸 be started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됐죠? 그 과정이 시작될 거다인데 왜냐하면 여기 by 앞에 끊어. 보통 by 앞에는 pp가 나오는 형태 나오는데 이 by는 by 다음에 ing가 나와. 자, 요거는 밑에다가 잠깐 설명할게. 보통 주어 다음에 be, pp, by 이래 나오잖아. 그럼 이거 수동태가 맞아. 이 뭐뭐에 의하여, 의해서라는 뜻이거든. 또는 문장이 나오다가 pp가 나오지. by 나오지. 이것도 뭐뭐에 의해서란 말이야. pp. 근데 이거하고 대조하는 게 뭐냐면 by가 나오고 뒤에 ing가 나오잖아. 그럼 이건 뭐뭐 함으로써야 전치사. 그럼 이 ing는 뭐가 돼? 동명사잖아. 알겠지? 아까 위에 설명했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나오는 구조라고.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그 다음 목적어 나오는 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by 다음에 ing지. eliminate가 제거하다잖아. 제거함으로써 해석되지. 근데 eliminate는 타동사란 말이야. 제거하다. 그럼 유전적인 질병들이 목적어 나오지. 그래서 얘는 동명사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자리에다가 하면 elimination 이 명사를 쓴다? 안 된다는 거지. 알겠어? 문법을 출제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 2번 지문은 너희들을 분명히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문법이 많다는 거야. 잘 챙겨라. 다음 move on to인데 이 to도 지금 전치사거든. 빌딩이 동명사지. 역시 이것도 build 쓰면 안 돼. 알겠죠? to building. 그 다음에 for 다음에 curing도 전치사지. cure는 치료하다란 타동사예요. 동명사잖아. cure의 목적은 뭐고? existing disease면 기존의 질병들 이게 목적어 된다고. cure에. 됐지? 그 다음에 자, 이 문장 구조. 이것도 서술형 내면 괜찮지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서술형.
자, 왜 그러냐면 the same techniques가 that에 대한 선행사하면서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that이 주격관계 대명사지. 테크닉이 복수니까 뭐고 allow s 없는 거야. 자, allow란 단어는 타동사 쓰고 genetic defect가 목적어지. 유전적인 결함. 그 다음 to be eliminated가 목적의 보호야. pp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that부터 eliminated까지가 관계대명사 절로서 the same techniques를 선행사 주어로 가지면서 이 the same techniques에 대한 동사가 여기 나오지. allow. 여기도 s 붙이면 안 돼요. 선행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the replacement of A with B 이런 표현이 되거든. 자, 두 가지를 내가 설명해 준다. 마지막에 나왔는 거 replacement of 나왔지. 그 다음에 명사 표현이 쭉 나와. 그 다음 with 나오지. B가 나와. 그러면 A를 B로 대체한다. 이런 뜻이거든. 돼서 그 다음에 allow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보충 설명한다. 주어 다음에 allow 다음에 permit 마찬가지야.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잖아. 또는 to be pp 나온다고. 그럼 to 부정사일 때는 목적어가 to 부정사는 능동관계야. 능동관계. 능동관계를 말하는 이 목적어가 이 동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허용한다. 의역하면 주어는 목적어가 동사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그럼 to be pp는 뭐냐? 목적어와 수동관계라고.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가 pp 되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 위에서는 지금 allow 다음에 genetic defect가 목적어잖아. to be eliminated. 유전적 결함이 제거되어지게 하는 똑같은 기법들이 이렇게 해석하거든. 됐지?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원저란 단어. 이 원저는 앞에 나왔던 유전자를 받아주는 부정대명사예요. 부정대명사. 이런 것도 문법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겠지. 이렇게 해서 문법을 철저하게 지금 파헤쳐 봤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해야 된다. 알겠지? 너 수능 단어 안 외우고 시험 안 치면 또 맞아. 사랑하는 나의 아그들아, 2번을 한번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는데 문장 삽입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박스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일단은 확인을 하는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해석을 해보면은 소 한 마리당 per cow야. 소 한 마리당 더 많은 우유, 즉 더 많이 생산되는 우유는 grazing land는 목초지거든. 목초지에 압박을 덜 가하고 야생동물들을 위해서 더 많은 공간을 주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런 의미거든. 그러면 이 박스가 들어가려면은 이 박스 앞에 소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거든. 이 정답이 3번인데 2번 뒤에 보면 similar improvements 비슷한 향상들 개선들이 are occurring 일어나고 있다 발생하고 있다 in animals 동물들에게서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소 한 마리당 더 많이 생산되는 우유는 이 말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when it comes to improving humans 인간을 개선시키는 것에 관해서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3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보면은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생명공학이라는 단어야. 생명공학은 open up 열어준다는 거지. 또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of creating the plants, animal, and the human environments in which we would like to live지. 식물, 동물과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환경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런 뜻이거든. 그 다음에 1번 뒤에 문장의 식물 이야기, 식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거든. 어떤 식물이냐면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질병에 견뎌내고 저항하는 더 적은 물을 사용하는 더 많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을 생산하는 식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 됐지? 그 다음에 동물들에게서도 비슷한 어떤 향상들, 개선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그 다음에 박스가 들어가는 거야.
소 한 마리당 더 많이 생산되는 우유는 이어지는데 목초지에 더 적은 압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야생동물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지. 그러고 난 뒤에 when it comes to improving human즈가 나와. 인간을 개선하는 것에 관해서 그럼 생명공학의 앞에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 식물에 대한 이야기,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 이야기 쭉 하다가 이번에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 인간을 개선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을 개선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과정이 시작이 될 거다. 뭐 함으로써 유전적인 질병을 제거함으로써 시작이 될 것이고 이 스타트하고 무브가 또 병렬이거든. 그 과정은 더 나은 가로 안에 놔두고 남성들과 여성들을 만드는 것으로 나아갈 것이다. 야. 그럼 어떻게 더 나은 남성과 여성들을 만드느냐? 더 똑똑하게 만들죠. 유전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 다음 더 키가 크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생명공학이 인간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4번에 더 바이오테크, 그 생명공학의 과정이죠. 과정들인데 for curing existing disease 해가지고 기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생명공학의 과정들은 dual use technologies야. 이중 용도의 기술이야. 이거 암기해라. 이중 용도의 기술들이다. The same technique. 똑같은 기술 기법인데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잖아. 그래서 유전적 결함, 갈로 안에 매우 열등한 유전자를 제거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똑같은 기술들이 그럼 요게 이제 이 생명공학 기술이 유전자 결함을 제거시켜 주는 거야. 한 가지 하죠. Replacement of slight, 약간 열등한 유전자를 우월한 유전자로 대체하도록 허용해 준다는 거야. 이게 두 번째 퀄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유전자 결함 없애 주는 거 하나, 그 다음 열등한 유전자를 우월한 유전자로 대체해 주는 거 하나. 그래서 합쳐가지고 두 가지니까 위에 있는 dual use technologies라는 말을 쓰게 된 거야.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지문 전체를 지금 파악을 다 했고 이 지문은 위에 내가 적어놨지만 주제 문제, 제목 문제, 낱말 문제, 또는 어법 문제, 서술형. 내가 중간중간에 별표 쳐놨죠. 별표 쳐놨는 단어들은 낱말 문제를 조심해야 돼. 그리고 서술형,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불일치 조심하세요. 그리고 무관한 문장도 나올 수 있고 글의 순서도 나올 수 있어. 알겠어요? 일일이 다 예상 문제를 지금 말을 못 하겠는데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 질문을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라고. 그리고 이게 more milk per 이 문장이 있지. 이거는 서술형으로서 공부를 해두면 좋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서술형으로 공부해두면 좋다고. 알겠죠? 그리고 뭐 제목 문제를 이거는 만약에 쓴다면 생명공학에 쓰이는 다양한 부분 뭐 이 정도라든지 아니면 생명공학 덕택의 개발의 실행 가능한 분야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뭐 생명공학이 가능하게 하는 것 이렇게도 제목을 쓸 수가 있죠. 주제 같으면은 생명공학을 통해서 행해질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주제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말했는 말을 메모했다가 주제나 제목으로 한번 너희들이 준비를 해서 시험 대비하도록 하라고. 알겠지? 자, 나는 다시 3번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철저하게 문법 공부하고 문법 확실히 설명 다 해줘서 그리고 해석 정확히 해서 예상 문제 잡으라고. 오케이? 나는 나의 고1들 이번에는 13강의 3번 지문을 가지고 문법 분석을 먼저 하는데 내가 미리 메모해 놓은 게 있어. 그걸 먼저 보고 들어가자고. 박스에 나오는 문법인데 주어 다음에 find와 make가 있거든. 이 두 가지 말고도 한 3개 더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거야. make를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 find 거의 비슷하게 많이 쓴다고 보면 돼. 이 동사가 나오고 난데 이시 보이잖아. 그지? 이때 있으면 가목적어다고. 그리고 목적의 보호는 보통 보면 형용사나 형용사의 비교급이 온다는 거야. 이건 절대로 부사가 오면 틀립니다. 이 앞에 부사가 와서 형용사를 꾸미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목적 보호 자리는 어떤 경우라도 보호는 부사가 안 돼. 알겠죠?
그러면 진짜 목적어는 뒤에 있단 말이에요. 맞지? that 주어 동사인데 이 that이 접속사거든. 그러니까 뒤에는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와야 돼. 이때 이 that을 가지고 what을 가지고 써놓고 문법적으로 틀리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많다는 거.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이게 진짜 목적어가 될 수 있는데 to 부정사 앞에 이 동사를 하는 의미상 주어가 필요하면 for 의미상 주어를 써야 돼. 알겠죠? 그래서 for 의미상 주어는 옵션이야. 필요한 경우는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된다고. 알겠죠? 그리고 요 to 부정사의 to를 절대 빼면 안 된다. 빼지 마라. 알겠죠? 절대 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it을 가지고 뭐 tham을 쓴다든지 안 됩니다. 또 어떤 선생들은 이걸 this나 that 쓰는데 그것도 안 돼요.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내신 문제를 내가 봤거든. 지금 내가 하는 주의사항들 잘 기억해.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온다고. find가 나오죠. it이 가목적어 나오고 advantageous가 목적보 형용사죠. 그 다음 to 부정사가 진짜 목적어야. 이 가목적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바들은 to 부정사 와서 일부러 동사하다, 동사하도록 애쓰다 할 때 바들 to 부정사 씁니다. 이것도 본문에 나오고 여기 나오잖아. 바들 to 부정사. 알겠지? 이거 챙겨주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force, compel, oblige 수능 게 다 나왔거든. 강요하다죠. 강요하다. 강제로 뭐뭐 하게 하다. 그 다음 drive는 운전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몰고 가다, 몰아가다라는 뜻이고 obligate라는 단어, 강제로 의무를 지우다는 뜻이야. impel, urge는 제초하다, 촉구하다 뜻이거든. 제초하다, 뭘 강하게 촉구하는 거. 하여튼 강요라는 느낌이 다 깔려있어. 강제적이라는 느낌이 깔려있다고. 이런 단어, 이거는 외워야 돼. 뒤에 목적어 나오고 to 부정사 나오잖아. 그러면 주어는 목적어가 이 동사하도록 강요한다. 또는 주어는 강제적으로 목적어가 동사하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 수동태가 되면은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고 be 플러스 pp 이 동사들이 pp가 나오고 나머지 to 부정사 나와.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밑에 본문에서 force 나오죠. force 동사 나왔죠. such a store 그런 가게들이 목적어 나왔죠. to close 목적 보고 나오잖아. 문을 닫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하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수동태가 어디 나오냐면은 were forced to evacuate. evacuate는 대피하다거든. 단어 잘 배워놔. 그래서 be forced to 부정사 보이지?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 다 본문에 나오잖아. 알겠지? 이걸 미리 설명했으니까 이따가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럼 박스에 보면 even if는 양보 접속사야. even though하고 똑같아. 비록 뭐뭐일지라도. 양보 접속사는 이거 말고도 뭐고 although 있죠. although 또는 그냥 though 하는 거 있죠. 양보 접속사. 잘 챙겨. 반면에 as if, as though라는 게 있어. 이 뒤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 나오는데 이게 직설법이 나올 수도 있고 가정법이 나올 수도 있죠. 가정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뭐뭐처럼이에요. 마치 뭐뭐처럼. 알겠지? 이런 거 잘 챙기라고. 그 다음에 could be ruled out. rule out은 배제하다라는 표현이 단어가 밑에 나와요. could be pp 조동사 플러스 be 플러스 pp잖아. 배제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고 이때 it은 가주어입니다. it is 형용사 보어 that들이 진주어거든. 당연히 that은 뭐가 되노? 접속사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설명 다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는 since라는 단어. since는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 접속사입니다. 물론 뭐뭐 이후로 이래로 하는 접속사도 있어요. 이유 접속사가 돼요. 그 다음에 bother to 부정사 했고 그리고 이 them이 가리키는 건 doors야. 이건 해석할 때 잘 찾았어요. 대명사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또 it이 가주어지. possibly 형용사 보어지. that절이 that이 접속사가 되고 that절이 진주어가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force 목적어 to 부정사 보이죠? 다음 were forced to 부정사 돼 있고 evacuate는 내가 대피하다라고 했죠? with a little notice는 예고도 거의 없이라는 표현으로 해석하면 돼.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에 있다가 다시 왜 3번이 되는지 이유를 밝혀줄게. 그리고 여기서 끊어지면서 are sold 수동태죠. 그 다음에 establishment 이 단어도 뜻이 어렵거든. 이건 시설들이야. 시설들. 잘 외워놔. 그래서 선행사가 되는 거지.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니까 동사는 are. 다음에 이 부분도 are not open 24 hours a day는 하루 24시간 열지는 않는다는 거는 일정 시간 열어놓고 나머지는 닫아놓는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for 다음에 wanting은 동명사가 되고 want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given 요거 조심하세요. giving 쓰면 안 됩니다. giving 틀립니다. given은 뭐뭇을 고려하면 물론 뒤에 that이 나오거든. that 다음에 주어 동사인 완전한 문장이 나와. that 플러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given that 완전한 문장 이렇게 챙겨주면 좋겠어. most는 대부분이란 뜻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it이 가주어입니다. 가주어 진조 진짜 많이 나오죠. 이게 진조가 되려면 투부정사 돼야 되거든. 이 지문에서는 it is 형용사보 대절 가주어 진조 나왔고 마지막에 it is 형용사 투부정사 가주어 진조 나왔지. 오케이? 그리고 way라는 단어는 보통 앞에 전치사 in이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in the same way로 이해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지문의 문법은 깔끔하게 우리가 정리를 했다. 문법 잘 챙기라. 왜냐면 문법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확실하게 암기를 해야 돼. 알겠지? 해석하러 넘어가 봐야 되겠지? 해석 정확히 해야 돼. 해석 못하면 어떡하냐? 오늘 못 갈 것 같은데. 주어진 박스를 보면 해석하면 걸어나가 나오죠. Even if the possibility of closing could be ruled out with certainty. 문을 잠궈야 될 가능성이 확실히 배제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의심이 간다는 거야. 가게가 자물쇠가 없는 문을 구입하는 것,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지는 의심이 간다는 거죠. 가게 입장에서는 의심이 간다. 이 말이거든. 문을 잠궈야 할 가능성이 확실히 배제돼. 문 안 잠궈도 돼. 그렇다 하더라도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자물쇠 없는 문을 구입하는 게 과연 내한테 유리할까라고 생각할지는 의심스럽다. 이 말 나오거든. 그러면 이 문장에는 지금 벗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앞문장과 대조 방식으로 역적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앞문장에는 문을 잠가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물쇠 있는 문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와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네 번째 문장에 보면은 카트리나에서 예고도 없이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결과로서 주민들이 뉴올리언즈의 주민들이 예고도 없이 대피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 나오잖아. 그리고 난 뒤에 3번이 들어가죠. 알겠어요? 그리고 그러나 비록 문을 잠글 가능성이 확실히 배제된다 하더라도 의심이 간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생각을 좀 해야 돼. 자, 박스를 일단 해석했으니까 첫 번째 줄에 간다. 많은 convenience stores, 편의점이죠. 편의점. 많은 편의점들이 1년에 365일, 하루에 24시간 문을 연다는 겁니다. Since they never lock their doors가 되겠죠. 그 가게들이, 편의점들이 그들의 문을 결코 잠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는 없는데도 왜 그들은 그 문 위에다가 자물쇠가 있는 그런 문을 설치하려고 애를 쓸까요? 이런 문장이야. 문을 잠가놓을 일이 없는데도. 무슨 말이겠어요? since는 약간 양보적인 냄새가 좀 나죠? 그죠? 굳이 뭐뭐 때문에 하지만은. 그 다음에 it is always possible. 항상 가능하다. 물론 항상 가능하다. 진조가 뭐냐면 긴급 상황이 나오죠. 긴급 상황. 이거는 주인도 어쩔 수 없잖아. 긴급 상황이
그러한 가게들이 적어도 잠시라도 문을 닫아야 할 가능성이, 강제로라도 문을 닫아야 될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겠지. 어쩔 수 없는 강제적인 상황.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여파로 뉴올리언즈주의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예고도 거의 없이 어쩔 수 없이 대피를 해야만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3번에 그러나 위에 박스가 나온 거야. 비록 문을 잠가야 될 가능성이 확실히 배제될 수 있다 하더라도 가게 입장에서는 가게가 자물쇠가 없는 그런 문을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의심이 간다. 그러면서 3번 뒤에 The vast majority of industrial doors, 엄청나게 다수의 뜻이거든. 절대 다수의 산업용 문들은 팔린다는 거죠. 시설들이 팔려. 어느 시설이냐면은 They are not open 24 hours a day. 이 부분도 해석을 잘해야 돼. 하루 24시간 열지는 않는 그런 시설들에 팔리는 거야. 그럼 잠가놓는 시간도 많다는 거지, 하루 중에서. 이런 시설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 For wanting locks on their doors. 그 시설들의 문 위에 자물쇠를 필요로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산업용 문들은 열쇠를 갖추고서, 잠금장치를 갖추고서 팔린다는 걸 고려한다면은, 이거는 2가 들어가죠.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문들을 만드는 거, 처음에 만들 때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문에다가 잠금장치를 다 다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마도 더 가격이 쌀 거 아니니? 이런 뜻이거든, 이게. 나중에, 왜냐하면 나중에 따로따로 달려면 비용이 더 추가되잖아. 근데 동시에 다 달아버리면 대량 구매할 때는 싸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 자, 주제 문제, 제목 문제, 요약문, 어법 문제, 서술형, 그 다음 연결사 있습니다. but도 있고 for example도 있고, 그 다음에 낱말 문제, 어휘 문제 조심하고, 그 다음 문장 삽입자리 있죠. 문장 삽입도 가능한데 내면 낼 수 있어. 근데 학교 선생님이 낼까 말까 그거는 선생님 마음이고,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불일치 가능하죠. 내용 일치 불일치 가능하고, 요 it is always, 이 문장이 있지. it is always부터 쭉 가서 briefly까지. 이 문장은 서술형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알겠죠? 서술형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이거. 그것도 하나 챙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목 문제 같으면은, 24시간 여는 편의점이 자물쇠 달린 문을 설치하는 이유, 이렇게 제목 문제로 만들거나 주제 문제로 만들어 볼 수도 있거든. 또는 편의점 문에 자물쇠가 설치되는 이유라는 걸 주제나 제목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요약문은 충분히 이 해석을 근거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 문장에서도 말했지만은, 처음에 잠금장치를 문에 장착해서 다 만들어 버릴 때는 비용이 싸게 든다고. 근데 따로따로 다시 잠금장치를 달 때는 추가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챙겨보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3강은 4개를 영상을 다 만들어 올려줬으니까 시험 대비를 잘 하도록 해라. 문제가 누구냐? 내신 해결사야.